자, 먼저 우리는 뭘 볼 거냐? 지금 시간 동안에 세 가지 순서로 관련 내용을 살펴볼 건데, 먼저 볼 내용은 이해 그리고 암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늘 얘기하지만 1, 2월 같은 경우는 이해에 초점을 뒀다고 하면 이제 3, 6월부터는 이해와 암기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해와 암기와 관련된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출 문제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암기할 내용과 그리고 답안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와 관련된 기출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나오는 게 이해와 암기를 위한 공부 방법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또는 여러 책 저자들이 본인의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했던 내용들을 지금 우리 시점에 맞게끔 번역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요, 공부도 전부 다 뇌과학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성향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딱 보고 그냥 이거 이런 것처럼 이런 것 같아라고 정말로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해를 잘 하시는 분이죠.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페이퍼에 나와 있는 거를 30분이면 30분, 1시간은 1시간 주면 이거를 몽땅 그대로 토시 한 타라 안 틀리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암기를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거 두 개 동시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암기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해에 조금 더 특화된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 암기하는 방법 위주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암기를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잘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슬프게도 둘 다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둘 다 열심히 해주셔야 된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본인의 스타일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 스타일에 맞게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볼 거는 이해하는 방법인데 대부분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제가 느끼기로는 한 60에서 70%는 정말로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일단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자, 특정한 내용을요 봤다고 하면 이거 있는 그대로 당연히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이해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 내가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신의 말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책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현학적이라고 얘기하죠. 뭐 굳이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을 이용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나의 소위 말해서 이해에 도움이 안 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평소에 쓰는 말이나 평소에 내가 잘 사용하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방금 봤던 내용을 어떻게 한번 바꾸어 볼 필요가 있겠죠. 즉, 우리가 청각장애 시간에 하나 본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청루훈련이 있죠. 이 청루훈련 4가지 기술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인식, 변별, 확인, 이해잖아. 이해 단계에서 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말로 다시 얘기하거나 아니면 질문에 대해서 몸으로 해보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한번 변화봐야 돼요. 이 변경해서 본인이 이게 제대로 내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말로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신의 말로 바꿔가지고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 뭐가 있냐? 만약에 이게 자신의 말로 공부한 내용을 다시 되짚어서 얘기를 해봤다 치면요, 어느 정도 이해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한 게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두 번째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련 내용 설명하기라고 되어 있죠. 쉽게 얘기해서 특수교육학을 잘 모르거나 그리고 특수교육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해한 내용을 설명했을 때 그 사람이 제대로 내가 전달한 내용을 대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즉 내가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이해했다고 한다고 하면 본인이 이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할 때도 엄청 도움이 돼요. 보통은 그래서 1, 2월 달 또는 3, 6월 달 정도에는 이것 때문이라도 뭘 한다?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특정한 개념, 특정한 정의를 관련해서 내가 내 얘기를 해보고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맞냐 틀렸냐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시 또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이 개념과 내용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 반복해서 읽고 책에 읽는 쌍시옷, 있는 그대로 인출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한두 시간이면 이거 그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 게 전부 다 자기 걸로 되는 줄 알아요. 즉 이해해서 얘기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 기억에 이 정보를 저장할 뿐이지 정말로 장기 기억에 이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암기만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내용 한두 시간 있다고 하면 다 외울 수 있다. 근데 시험 치려고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특정한 내용을 대해서 완벽하게 또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는 양적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양적 변화. 이때 말하는 양적 변화는 내가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암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질적 변화가 소위 말해서 암기의 반대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즉 암기를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느 정도만 암기를 하고 이거를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면 소위 말해서 속뜻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는 예전 공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그런 말을 하죠. 뭐 세종대왕님 같은 경우 한 책을 100번, 150번, 1000번까지 읽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똑같은 내용을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 봐요. 그렇게 보면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 말했던 내용이 내 스케마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외울 때도 어떻게 한다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이 봐야 돼요. 이때 말하는 정말로 많이는 아까 얘기했던 몇백 번 단위로 보셔야 됩니다. 몇백 번 단위를 본다고 하면 훨씬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냐면 암기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쓰세요. 나는 이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본인이 잘하는 거 더 잘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본인이 3번만 봤다고 하면 10번을 보셔야 되고요. 10번을 봤다고 하면 30번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는 이해만 하고 암기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공부를 못하는 사람 특히 다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대충 보면 이해는 한다. 근데 기억이 안 난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에 집착을 하냐면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에 집착을 해요. 그래 구체적 내용을 열심히 봤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날 물어보면 구체적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전반적 내용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해야 될 건 당연히 전체 내용을 보고 구체적 내용을 채워나가야 돼요. 즉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이해를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인드맵 내용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마인드맵 내용도 암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인드맵 내용을 필히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알다시피 전체 내용에 대해서 빠진 내용을 채워나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전체 내용을 암기하고 그리고 한 번 볼 때 전체 내용에 추가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볼 때 전체 내용에 한 번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내용이 다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자신만의 암기 전략을 만들어서 적용하기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전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그냥 맨 땅에 헤딩만 하고 있어요. 즉 공부를 할 때 특정한 내용을 암기할 때는 암기 전략을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못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소위 말해서 두 문자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강의에도 합격한 분이 어떤 식으로 외웠는지에 관련해서 내용을 부탁해서 따로 촬영한 내용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 전략이 효율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본인이 암기 전략이 없다고 하면 두 문자 전략이라 써서 외우셔야 되고, 아니면 본인이 암기 전략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 때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어떻게 외우는지. 그런 식으로도 외워서 이 내용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자, 암기하는 거 웬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배웠던 내용 이틀이면 잊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처음 공부할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다. 시각장애를 가지고요,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독을 해보면 한 영역 끝나는데 빨리 걸려도 4시간, 늦게 걸리면 10시간도 걸립니다.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각장애를 보는데 10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5시간, 그 다음에는 2시간, 그리고 결국에는 1시간에서 30분 정도에 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습 시간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공부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오늘 공부한 내용 무조건 오늘 복습 시간을 통해서 복습을 해야 되고,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최소한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통은 확인하는 방법이 구두로 확인하는 방법, 자신이 있다고 하면 백지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오늘 했던 거 안 했던 거를 꼭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못했던 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주말에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리고 이번 주 월말에 이번 달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시간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관련 내용을 잊어먹지가 않아요. 즉, 이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한 번 볼 때는 10시간이 걸리고 다음에 볼 때는 5시간이 걸리듯이 복습 시간도 점점 줄여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잊어버리는 양을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3일이면 배웠던 내용 잊어먹거든요. 그러면 이 일주일에 3일 안에 한 번 더 보면 어떤 느낌이 있다? 이건 잊지 않고 한 번 더 보는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브노트나 단문화 자료 등을 만들어 가지고요, 편하게 내가 볼 수 있고 빨리 볼 수 있도록 해서 회독수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인지라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암기를 하는 방법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마냥 시간만 가지고 앉아서 보는다고 해서 이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우리가 배웠잖아. 인지 전략 알려주면 뭐합니까? 써먹지 못하면 초인지 전략도 써야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초인지 전략이잖아요. 이러한 초인지 전략을 좀 적용해서 공부에 대한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3, 6월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풀 텐데,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죠. 일단 기출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암기할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연습할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암기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답인출 영역으로 우선순위화된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따로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정 영역을 다 풀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답인출 영역이죠. 이 표시한 답인출 영역을 통해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을 따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 정리한 내용은 무조건 어디 써야 된다고? 서브노트나 단권화 자료에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용도로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리고 특정 질문에 대한 특정 정답 알고리즘, 즉 A를 물어보면 B가 답이 되는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여기 답변출 영역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서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모니터링 요원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이거 필기할 때도 이 내용을 필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연습할 내용이 있죠. 이 연습할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과 답안 쓰는 방법을 연습할 텐데,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특정한 문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봐야 되고 이 문제 중에서 어떤 내용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적용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답안 쓰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수업 때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자료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기출 문제 유형 살펴보기라고 해서 세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이 단순 암기형, 그리고 자료 해석형, 그리고 추론형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저번과 다르게 좀 자세하게 볼게요. 일단 단순 암기형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특정 내용을 보통 빈칸에 채워넣거나 또는 미추진 내용을 찾거나 또는 틀린 것을 바르게 고치는 문제 유형이 엄청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외웠던 내용 가지고 그대로 쓰면 답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용어나 개념, 그리고 장특법, 교육과정 등 내용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말씀드렸듯이 외울 때 그렇게 외우라고 했죠. 카테고리를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해당 문제와 관련된 카테고리를 한번 떠올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 지금 저거잖아. 진단평가잖아, 학습장애. 그럼 학습장애 진단평가이기 때문에 떠올려야 될 게 뭐다? 브릴치 모델, 중재 마늘 모델, 인직 저를 켜란 모델, 이 세 가지 떠올려야 되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릴치 모델과 관련된 내용이겠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와 있는 학습장애 선별검사 모델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특정한 내용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내용들이 다 떠올려야 돼요, 머릿속에 이렇게.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고? 네, 관련 내용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나 용어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런 내용들이 몸에 떠올리고, 그리고 이 중에서 수업 때 강조했던 키워드들이 있을 거잖아. 그 키워드를 떠올려 봐. 그러면 대충 맞냐 틀렸냐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고민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고? 빈칸을 채워놓거나 맞는 거 옳은 거 찾으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별로 어렵진 않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부터 이 단순 암기형 같은 문제는 제가 문제 앞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칠 겁니다. 별표 하나. 그러면 얘는 단순 암기형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 해석형 문제. 이 자료 해석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내가 외울 내용이 있잖아. 이 외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석해가지고 정답을 찾는 겁니다. 보통은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많이 나와요. 근거 해서 써라, 아니면 이유를 써라, 이런 내용들이 좀 많죠. 자,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지문 언급된 내용을 해석해서 문제에 대한 질문을 찾는 문제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 자료를 읽고 해석하는 문제 분석력, 다른 말로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독해력. 그리고 조금 더 철학적인 용어로는 이걸 몰라도 돼요. 정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따져봐야 돼요. 문제 자체상. 그러면 대충 뭘 물어봤냐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됐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뭘 물어봤냐? 자, 여기 직접 관찰 방법이 무엇인지 쓰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직접 관찰 관련된 카테고리를 떠올려야 되겠지. 그 카테고리가 이런 것들: 행동 분포 관찰, 일화 관찰 기록, ABC 관찰 기록, ABC 행동 관찰 기록, 행동의 기능 평가 관찰치, 이런 것들을 떠올려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문 내용을 살펴보고 특정 개념의 키워드를 확인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 제가 수업 때도 얘네들 특징과 정의, 특성들을 다 얘기해 드렸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겠지. 자, 문제 행동의 발생과 비발생을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고, 큰 책 읽기 시간에 문제 행동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분포 관찰과 관련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문에서 확인한 키워드와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본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물어본 데는 이유를 쓰라면 이유를 쓰면 되고요. 근거에서 쓰라면 근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유를 쓰라고 하면 뭐뭐 때문이라도 답을 끝내야 돼요. 됐죠? 이거 그래서 수업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라고? 별표 2가지로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별 2로. 그리고 세 번째, 추측 추론형인데 정말 신기하게 보통 이 추측 추론형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 중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면 합격하고 이걸 틀리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제는 평이한 문제였고요. 몇몇 문제만 이렇게 추측추론으로 문제를 내가지고 그거를 5문제가 있다고 하면 3문제 이상 맞추면 합격하고 3문제 이해를 틀리면 틀려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도 시험장에 풀 때는 쉬웠다고 느끼지만 나와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이런 문제들이 꽤 많았죠. 물론 중등은 난이도 조절 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의 형태도 문제를 많이 냈었고요. 그래서 이 추측 추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암기한 정의나 개념 등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과 연계해서 이론서나 강론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질문한 내용을 추측과 추론을 통해서 문장으로 작성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가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때만의 특정한 내용은 개념, 그리고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에서 나타나는 내용과 정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정보와 스스로 추측하고 추론한 내용을 연계해서 정답을 작성하는 유형으로 수준 높은 사고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통 틀린 문제로, 방금 얘기했던 여러분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엄청 말이 많았죠. 자, 이 나의 디귿을 장기 교육 목표 성취도 평가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쓰라고 하고, 디귿이 뭐냐? 교육과정 중심 수정이잖아요. 이 교육과정 중심 수정 12행 같은 경우에는 늘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12A의 하위 유형으로서 CR12A와 12M을 비교하는 표가 있잖아요. 이게 나오든지 아니면 12M과 관련된 규준 참조 검사와 비교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딱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장기가 나오잖아. 이 장기가 나오면 이거 뭐와 비교해야 되겠구나 알 수가 있지. 뭐와 비교해야 되겠다고? CR12A와 그리고 12M의 비교한 내용을 본다고 하면 늘 그렇게 나오잖아요. 12M 같은 경우는 장기 교육 목적과 관련이고 CR12A 같은 경우는 단기 교육 목표와 관련했다. 이런 표현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 장기는 뭐와 관련했다고? 1년간 평가한 그 내용과도 관련이 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12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한다고? 얘네들 진전도 평가를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나의 디귿을 장기 교육 목표 성취도 평가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2M은 1년간, 그리고 12M은 진전도를 표시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잖아. 1년간의 학생의 진전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된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카테고리, 키워드, 개념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연결을 해야 되겠지. 방금 얘기했던 1년, 진전도 이런 표현으로. 그래놓고 방금 얘기했던 논리적인 성향에 따라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유로 물어봤으니까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연습시킬 겁니다. 뭘로 통해서? 과제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종이 몇 가지를 줬어요. 프린트. 뭘 줬냐면 아무 내용이 없는데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문제에 순서가 없어. 그냥 2번, 7번, 9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주차 같은 경우는 2부를 줬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화 교육 및 그리고 통합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특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추측 추론형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2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통합교육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문제 정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제용으로
통합교육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내용을 해서 한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답안지까지도 드렸죠. 이 답안지에 지금 얘기했던 이 추론 추측과 관련해서 제가 나눴던 해설 자료 있는 답안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을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조금 더 연습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수업 때 제가 별표 3개를 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전부 다 과제로 여러분들이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제출할 때 직강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인강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패드나 탭을 이용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프린트 해가지고 찍어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제출은 언제 하시면 되느냐? 네, 1주차의 과제는 2주차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받을 거예요. 직강생 같은 경우에는 네, 목요일 날 그 내용을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럼 제가 목요일 보고 금요일 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반복해 드릴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 중에서 잘한 사람 내용에 대해서 대표 첨삭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내용 또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썼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썼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린다는 거.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결 내용도 확인하고 연습할 내용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만 하신다고 하면 장단컨대 네, 충분히 여러분들 1차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만 잘 외우시고 이것만 잘 활용하시더라도 충분히 1차를 합격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시간에 뭐 하느냐? 나머지 7, 8, 90월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요. 변형해보고요.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가 아니라 네, 소위 말해서 커트라인보다 10점, 20점 높게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2차에 대한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별표 치는 거 보고 아 이게 과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진행할 거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짜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볼 겁니다. 첫 번째 섹션, 특수교육에 대한 이 내용을 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섹션,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섹션별로 구분했을 때 시험 문제는 첫 번째 섹션 내용이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두 번째 섹션이 나오잖아. 이 두 번째 섹션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볼 겁니다. 이때만 열심히는 시험 문제 나온 거와 플러스 더 나을 거까지 살펴볼 거예요. 이 더 나을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자료를 드렸죠. 추가 자료. 이 추가 자료를 통해서 더 나올 내용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줌인, 줌아웃을 통해서 내용과 그리고 지문, 문항을 꼼꼼하게 볼 거예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 관련된 내용은 이게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보이는데 방금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예를 들어서 통합교육 관련된 내용을 봤어. 통합교육 내용의 협력의 형태를 봤는데 이 협력의 형태와 관련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책에 따라서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박은호 선생님 지체장애 학생 교육 책에서는 초학문제 팀 모델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했던 통합된 치료 그리고 사백교수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 내용도 이제 뭐와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고? 초학문적 팀 모델과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제가 여러 강론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특정한 키워드들에서 특정한 내용들을 더 연합시켜 드릴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관련 내용을 봤다고 하면 뭐 이론서나 그리고 여러분들 정리한 썸노트, 단권화 자료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단원 넣어야 되겠죠. 제가 수업할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 들어가면 좋지만 처음 공부하거나 내가 외울 게 많은 분들은 빼도 상관없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레벨을 지정해 드릴 거예요. 그럼 그 레벨에 맞게끔 본인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예컨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내용 같은 경우 어디였냐? 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은 들어가면 좋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나온 책이 2012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안 나왔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나올 확률이 좀 적어지는 거잖아. 그 대신 이와 관련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판단해서 이걸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하시면 되겠죠. 이걸 기억하시면 돼. 내가 이거 외워서 쓸 수 있냐 없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못 외우면 굳이 넣을 필요 없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외울 수 있겠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게 맞겠다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단거나 서브노트가 뭐냐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거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내용을 한 책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제가 필기해 줬던 내용 또는 제가 넣어놨던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적어드렸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단권하고요. 이 단권을 조금 더 빡세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어떻게 한다? 배로 잽니다. 배째요. 배쨘 다음에 그 안에 종이를 한 장 한 장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왼쪽에는 원래 책 그리고 오른쪽에는 백지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백지에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필기하는 공간도 생기고 내가 할 말도 적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조금 더 심화된 단권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관련 내용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안 좋은 점은 소위 말해서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 가독성이 상관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뒤에 나오는 서브노트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거나 서브노트를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드는 사람한테 추천하는 게 단권화예요. 왜 단권화도 있으면 이거 가지고도 계속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재수 이상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대충 이 바닥의 특성을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와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러한 서브노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노트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앞에 나왔던 연수가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지.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키워드들도 다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이 생각해서 내 스키마에 적당한 순서로 정리한 내용이겠죠. 이렇게 만들 거라고 하면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3년. 3년이 걸리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3년 정도 공부한 학생들이 서브노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 4년 공부하는 분들이. 그리고 그 서브노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놨죠. 됐죠?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서브노트예요. 즉 이론서 내용을 본인만의 스키마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내용의 최소한 내용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드 그리고 문장 형태로 정리해서 표시한 내용이 서브노트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서브노트와 단권화를 했을 때 해야 될 게 뭐냐? 이 목적이 필요하잖아. 목적이 뭐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 암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암기를 하려고 즉 회독수를 높이려고 이 단권화와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소위 말해서 필요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 안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죠.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때문에 그거 안 하려면 아예 안 만드는 게 나아요. 시간만 아까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만 이거를 만들고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 간 사람들은 단권화나 서브노트는 다 합니다. 물론 학교 간 사람 중에 일부는 그렇지 않게 학교 간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만들어 놓으면 효율적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방금 이렇게 본 것처럼 서브노트 단권화 했을 때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답인 출력을 표시를 해서요. 중요한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야 뭘 할 수가 있냐? 나중에 이걸 통해서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특정 영역을 3번 본다고 쳐. 3번 본다고 쳤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처음 볼 때는 1, 2, 3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1번이 엄청 많이 나왔다. 그리고 2번이 그 다음 나왔다. 그리고 3번은 한 번도 안 나왔다 쳐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험 치기 직전까지 보통은 뭐 9월, 8월 이 정도에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볼 때는 이거 다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 때는 얘를 한 번 더 봐요. 그리고 세 번째 볼 때는 얘를 한 번 더. 세 번째 볼 때는 얘를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네 번째 볼 때는 얘를 한 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어차피 전반적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전반적 내용을 빨리 보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걸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제가 또 수업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기출문제 분석을 한 다음에 서브노트를 작성하고 단권을 한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요, 기출문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알면 알수록 새로워집니다. 늘 얘기하지만 기출문제 같은 경우 푸는 게 아닙니다. 암기하는 거고요. 이 암기하는 것 같은 경우 본인의 이해의 폭이 넓을수록 정말로 다양하게 봐져요. 그래서 초술 때 기출문제 보는 거와 재수 때, 삼수 때 기출문제 보는 게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자기 삼수, 사수했다. 기출문제 다 안다. 근데 얘기하죠. 떨어진다. 그러면 기출문제 다시 분석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분석 안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분석했다고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나 3, 4수 했는데 기출문제 또 봐야 되느냐? 네, 합격할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됐죠? 이렇게 해서 3, 6월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서브노트 단권화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구체적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한테 가져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강생, 인강생한테는 제가 초등 선생님과 중도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걸 통해서 본인만의 서브노트, 단권화 자료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합격합시다. 여기 남아있으면 험한 꿈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수, 삼수할수록 뭐가 된다? 일단 친구가 없어지고요. 돈도 없어지고요. 성격도 나빠집니다. 이거 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합격하셔서 떠나시면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본격적인 공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잘해놓으면 훨씬 더 7, 8월에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해서 1교시 3, 6월 OT는 끝낼 거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알짜 교과서와 그리고 매니페스트 기출문제집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